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국내는 지금 강원도 산불 때문에 난리도 아니네요. 하지만 안타깝지만 이런 문제는 없어야겠죠. 그래도 늘상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인생사고요. 예, 투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월 23일 날 TQQQ에 대해 이런 의견을 드렸었어요. 네, 더 하락할 수 있다.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이유는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뇌피셜로 이렇게 될 겁니다 예측하는 거 아니고요. 비관론자라 그런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근데 제가 댓글을 저희 채널에서 막은 이유가 그때도 이제 하락, 남들은 다 상승이라고 얘기했어요. 유튜브나 다른 미디어에서도 다시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이니까 주서라. 근데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주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1, 2천은 잃어도 돼요. 그런데 1억 이상 되는 자산들은 한 번 손실 보시잖아요.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주의자고 포트폴리오 통해서 진정한 장기 투자, 올해만 갖고 있다고 장기 투자가 아니잖아요. 오래 가지고 있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게 장기 투자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과거 경험치를 적극적으로 시스템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드렸던 가격이 여기 14 하늘색 라인, 24 파란 라인에 33달러 그리고 42달러까지는 또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사지 마시고 이 밑으로 내려올 때 매수를 고민하세요. 그때 참고하십시오. 그랬더니 최근에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도움 되셨다는 분들도 많아서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 말씀을 들어주신 분들은 그때 더 위에 가격에 사셨으면 피해가 컸을 텐데 좀 줄이셨다는 얘기고, 최근 유튜브들 또 보니까 몇 개 봤어요. 다 이제 막 대폭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주식은 사후약 방문이 아니잖아요. 벌어지고 난 다음에 자꾸 바꾸는 거 아닙니다. 미리 좀 예상이죠. 대응을 할 건데 안전을 위해서예요. 더 싸게 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여기 보시면 한 47달러 정도에서 요 구간에서 매수하시고 이 안에선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와 지금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대응하시자고요. 너무 긍정적인 쪽으로만 상상하셔도 안 되고 또 너무 부정적인 쪽으로만 걱정하셔도 절대 안 됩니다. 양쪽을 균형 있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요 S밴드로 한번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을 했죠. 이거 팬데믹 중반 때고요. 상승기에. 자, 여기서 다시 상승했다가 여기 다시 하락했습니다. 자, 그럼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다시 상승했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사실은 이게 헤드앤숄더 머리 어깨형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봉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좀 일봉보다는 뭉텅뭉텅 나오죠. 두리뭉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왔을 때 일로 꺾이면 상승을 못 한다고 보셔야 돼요. 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못 꺾었죠. 못 올라갔죠. 그러니까 바로 꺾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여기서도요. 이렇게 왔다가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살짝 꺾였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죠. 그러면 이 위치보다 이 위치가 아래잖아요. 그쵸? 별로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팍 치고 올라갔는데 좋은 모양이었으면, 예를 들어 여기가 더 저점이 높았다. 여기보다 이쪽이 저점이 높았다면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못 올라갔다는 거죠. 여기 또 헤드앤숄더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안 끝났죠? 여기까지 가서 여기 자, 작년 연말에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한번 쫙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다는 얘기죠. 약세장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헤드앤숄더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그러면 어디서 지지를 해줘야 되나요? 자, 여기 한 62라인에서 지지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무너졌잖아요. 무너져서 이거는 힘이 없죠. 이렇게 축 내려오는 거니까. 자, 하락을 예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이거는 주식을 좀 하신다는 분들은
올 수 있겠네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 긍정적인 이슈들을 자꾸 붙여서 예,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 계속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과거도 이랬다. 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미리 알고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제 기준에 예,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자, 일봉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고민해야 되냐? 여기서 40달러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지금 약세 형태로 뛰면서 예, 추가 하락 갈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갔다가 다시 올라오든가 아니면 여기서 더 무너졌다가 이 밑으로 가는 건데,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거 너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부정적인 얘기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악재가 많다고 해서 또 지금 최악입니다, 팔아야 됩니다, 손절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자금 확보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현금이 최고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든 손절은 일부라도 하세요. 현금이 없으시면. 예를 들어 100이면 지금 한 30, 20% 정도는 손해보고 파셔서 현금 확보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더 떨어졌을 때 그 20을 사면 되죠. 그럼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또 한 30% 손해보고 손절하십시오. 그래서 현금 마련해서 밑에까지 계속 예,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만이 장기 투자에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전체 손절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신규 가격대 여기 다시 드려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동 주문 제가 말씀드렸죠. 예약 주문 요 가격에 그냥 걸어 놓으십시오. 이제 본인의 자금 여력에 따라서 100주를 사시겠다고 하면 여기서 10주, 예, 15주, 20주, 뭐 30주, 50주 이런 식으로 걸어 놓으십시오. 조금 더 나는 위에서 사고 싶은데 그럼 본인이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서 피라미드형으로 딱 걸어 놓으시고, 자주 안 쳐다보시는 게 훨씬 수익에 도움이 됩니다. 많이 보면 볼수록 어떻다고요? 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TQQQ는 이제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꼭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고, 저는 그래서 현금화하기 시작했어요. 예, 1억 300 계좌가 지난 금요일이죠. 예, 한국 시간 금요일로 이제 많이 떨어졌네요. 한 100만 원 정도 내려왔고, 이때 저는 인버스 샀던 거에서 수익 내서 현금화를 좀 시켰고요. 근데 예수금이 이렇게 줄었잖아요. 예, 제가 한 2,600까지 예수금이 내려갔었는데 늘린 겁니다. 그 안에서는 늘렸고, 뭘 샀냐? TMF랑 예, TMF를 더 샀어요. 채권이죠. 채권하고 SCHP를 더 샀고, 여기 보시면 그 픽, 예, iShares MSCI 글로벌 메탈스, 저는 인플레이션에 이제 대비하는 그 포트폴리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DIG는 오일하고 가스거든요. 이거 이틀 전에 산 거예요. 목요일 날 샀는데 5.76 났고, 픽은 한 일주일 전에 샀습니다. 그랬더니 7.34 났고, SCHP 플러스로 전환됐고, TMF는 지금 뭐 맘대로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 수익 났을 때 매도하고 떨어질 때 다시 사고 계속 트레이딩 하고 있어요. 꼭 안 하셔도 되지만 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굳이 안 하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TQQQ만 보지 마시고 올라가는 것들을 좀 잘 보셔서 지금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라는 게 제 정말 당부사항입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거 너무 싸게만 사려고 하지 마세요. 올라가는 걸 좀 같이 사 놓으시고, 그래서 다우나 나스닥, S&P가 지금 다 약세장입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50% TQQQ 기준으로는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미국 고용지수가 좋게 나왔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금방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월 일자리 68만 개가 올랐어요. 근데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악재에 싹 가렸죠. 그러면서 어떤 거에 도움을 줘버렸냐? 결국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고용지표마저 안 좋아요.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데 진짜 고민을 하겠죠. 지금 시기에. 하지만 고용은 어쨌든 살아나고 있으니까 야, 안 되겠어. 더 올려. 해서 확실히 올리는 거죠, 이제. 그리고 파월이 0.25% 이렇게 얘기하다가 태세를 또 바꿨어요, 이틀 만에. 이달 기준금리 인상은 아주 적절하고, 이때 0.25를 얘기했던 건데 양적 기축도 수반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인플레 파이터 볼커를 칭송하면서 금리 인상 주저앉겠다.
그럼 0.25만 높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몇 차례 올릴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이게 5차례 올릴지 예전처럼 진짜 9차례까지 올릴지는 이제 알 수 없는 게임이니 마음을 놓으실 때는 아니죠. 그리고 미국 고용 비율을 보면 2002년도에는요 64%까지 갔어요. 지금 팬데믹 때도 61%였거든요. 예, 이제 여기 온 겁니다. 60%대 온 거예요. 아직 최고 화랑기 대비 예, 모자라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 높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고용 지표가 살아나니까 경기가 살아난다. 그렇게 보시기엔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우리나라 연예인 그 주식 대가가 되셨죠. 예, 전원주 여사님입니다. 자산 30억 주식으로 이루셨고요. 수익률 600% 이루셨어요. 보신 분들 많겠지만 식모연기로 진짜 오래 일하셨잖아요. 배우 역할을 거의 이런 역 하셨지 대기업 사모님 거의 하신 적 없죠. 예, 외도하는 남편 몰래 550만 원 주식 투자한 주부 투자자십니다. 사실은 박수 쳐드릴만 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시고, 근데 여러분 요것만 보지 마시고 이분이 진짜 저는 좀 존경스러운 게 은행에 금만 10억 원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정말 알뜰하시잖아요. TV 나와 보시면 각 방에 돌아다니면서 불 끄는 거 보셨죠? 진짜 지독하리만큼 절약하시고 저축왕이십니다. 여러분 TQQQ 투자해서 이걸로 저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건 투자입니다. 정확하게 투자고요. 더군다나 하락기에선 절대 저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축은 따로 하시고 투자는 따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신문에 550만 원이라고 여기 기사가 났죠. 우리가 또 이해 못하는 한 가지죠. 전원주 여사님의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진짜 크게 이루신 선생님입니다. 1972년 TBC 입사 한 달 출연료가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대략 그냥 한 달치 급여 200만 원이라고 된다고 보면요. 87년에 주식 투자를 한 종잣돈이 550이세요. 550만 원이죠. 여러분 이게 작아 보이시죠? 예, 그냥 물가 상승률도 감안 안 하고 비율대로만 하잖아요. 10만 원이 200만이니까 20배죠. 이거 20배 하면 1억 1000입니다. 그 당시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큰 돈입니다. 그럼 이분이 월적립식으로 주식을 사셨나요? 아니죠. 저축을 해서 그때 낮다고 생각해서 목돈으로 딱 들어갔으니까 지금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립식이 좋고 거치식이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주식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투자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꼭 감안하셔야 돼요. 무작정 우리가 오래 간다 해서 수익 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제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게 된 거는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국제 밀 가격 급등했고요. 3분의 1이 쌀을 먹진 않죠. 밀을 먹기 때문에 뭐 라면, 과자, 빵 다 오를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정말 곡창지대인데 전쟁터로 변했죠. 그러면 당장 밀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 테니까 2, 3년 안에 해결하기도 쉽지 않아요. 당연히 쌀값도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왜? 밀이 부족하니까 이제 대체 식량 쌀이 또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연쇄 효과,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니까 우리 이제는 천천히 하시자고요. 그래서 놀랄만큼 강한 2월 고용은 아무 영향을 지금 못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미국은 서비스가 중요하죠. 예, 생산 위주로 고용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위주로 되는데 여긴 아직 생각보다 늘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꼭 고려하시고, 실업률은 하락을 했지만 분명히 고용률은 올랐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한쪽만 말씀드리면 너무 그쪽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좀 좋은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악재만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투자는요 심리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올 때 좋아지는 건 맞아요. 작년 연말에 정말 좋다고 얘기할 때 나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고, 자, 이 도표는 뭐냐면 불 배어 비율이에요. 불은 상승, 배어는 하락을 얘기하는 거고, 예,
뭐 숏하고 롱이죠. 롱숏 이런 건데 보시면 과거에 안 좋았던 지점 있죠. 이렇게 하락기에 요 볼 베어 비율도 거의 바닥을 쳤어요. 지금 어쨌든 하락이 일어났는데 요 비율이 거의 바닥에 왔습니다. 예, 백수치를 기준으로 1.0을 기준으로 거의 이렇게 바닥 쪽에 왔거든요. 그러면 잠시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급반등해서 쭉 치고 올라가는 건 안 되더라도 잠시 상승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살짝 상승하시면 더 하락한다는 예측이 틀린 게 되죠. 그래서 예측하지 마시자고요. 그래서 대응을 하시자고요. 이런데 보면 바닥 왔으니 조금 오르면 여기서 조금 뭐 소량 10% 정도 매수하셨다가 올라가면 반등 때 매도하는 이런 전략 자꾸 쓰시는 게 여러분이 투자를 잘 하시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액티브 매니저 주식 익스포저 지수 추이예요. 한마디로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냐 이 얘기거든요. 과거 20이 거의 바닥인데 지금 바닥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지금 대거 팔았다는 얘기죠. 싹 다 팔았는데 자 이제 더 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사겠죠. 이러면 올라갈 수 있어요. 경기가 나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 좋은 것 저는 7이라고 보고 좋은 거 3이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차분히 대응해 보세요. 앞을 쳐다보면서 오르든 내리든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음 편하게. 그러면서 대응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자, 계산치를 자꾸 들이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왜? 예전에 해봤는데 잘 안 맞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이 기사는 2020년도 12월 15일입니다. WHO에서 그때 우리 항상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하는데 코로나 터지고 이제 우울한 상황이었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산타클로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면역을 갖추고 있어서 선물을 줄 것이다. 그때 이제 코로나 블루로 모든 시황이 안 좋았어요. 근데 증시는 좋았습니다. 네. 산타랠리를 2020년도에는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한테 선물해 줬어요. 잠깐 볼까요? 그냥 TQQQ로 보겠습니다. 나스닥 안 보고. 그러면 2020년 12월이잖아요. 예, 여기죠. 그 당시에는 분명히 산타랠리가 왔어요. 여기 오신 거 보이죠? 그런데 정작 21년도에는 어떻게 됐나요? 21년도에는 오지 않았어요. 하락해버렸지 않습니까? 자, 예측과 빗나갑니다. 진짜 어려울 때는 막상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괜찮을 거야 할 때, 작년 연말에 산타랠리 갈 수 있다고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우려감도 있었지만 분명히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꺾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보지 마시고, 이 시를 저는 뭐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읽는데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길이고요.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우거지고 발자취도 적어 누군가 더 걸어가야 할 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남이 안 간 길을 가면 힘든 건 있죠, 분명히. 네, 길이 잘 안 나 있으니까. 하지만 많이 가다 보면 그 길이 납니다. 네, 이 문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저도 좋아해요. 먼 훗날에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노라고. 저는 주로 사람이 적게 가는 길을 투자에 선택합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그냥 안전하고 남보다 많은 수익. 제 목표는 올해도 20%거든요. 20%인데 제 계좌들 전반적인 상황이 당연히 하락이 됐으니까 마이너스죠. 하지만 제 원금에서는 아직도 6% 정도 플러스예요. 예, 1년 전에 대비해서 다 환매를 해놓고 매도를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14% 정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기대는 걸고 있습니다. 그게 TQQQ가 아니라도 상관없는 거죠. 저는 원자재를 통해서 하든 금을 통해서 하든 채권을 통해서 하든 맞춰갈 거고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런 생각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수가 하락하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예, 어차피 길게 가실 거면 내가 어떤 섹터가 오를 것인가에 그 공부를 하시고 또 그쪽에 투자를 조금씩 해보세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꼭 가시면 여러분의 TQQQ가 더 안전하고 좋은 성과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휴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상황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편안한 휴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